19대 국회의원이신 정청래 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같이해서 광주 서구가 진짜 큰 박수를 쳐야 되는 박혜자 19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책위 의원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정 좀 어떻게 좀 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정치에서 가장 그 뜨거운 그 감자이기도 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정책위 의원님 잘렸죠. 뭐 저는 경선에서 또 잘렸지만 잘렸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런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또 정청래 의원님은 잘리고 나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탈당한다 날릴 때인데 탈당하지 않고 더 큰 유세단을 만들었어요. 그 뭐 우세스러운 일을 자꾸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서 저는 마음이 제가 안 됐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이 그렇게 안 되고 저는 그때 밖으로 떠나버렸는데 정청래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솔직히 말하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뭐가 다르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민주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온라인 당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당원들한테 전화를 해보면서 젊고 아주 그 의지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온라인 당원들에게 조사를 하면 제일 누구를 좋아하느냐 정치인 중에서 꼭 집어 산 사람 말하라 그러면 다 정청래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법이 좀 뭘까 또 요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있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제가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시장에서 또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오늘 식당에서도 또 한 타임 뛰고 오셨어요. 그래 제가 식당에 좀 성질냈어요. 아니 누구 이렇게 행사 망칠 일 있냐 이제 뭐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청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랑 같이 좀 탐구를 좀 해보시게요. 검증해봐야죠. 예, 맞습니다. 정청래를 검증하면 요즘 정치가 보일 것 같아요. 요즘 그 혼란스러운 그 전국인데 정청래를 좀 검증하면 정치가 좀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그 준비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민간이 있겠습니다. 요즘은 우주와 세계 질서 그리고 국내 정치가 다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고 지금 막 도착해서 저를 보는 눈빛이 긴가민가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사진 한번 찍자고 하는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잘 듣는 분들을 제가 눈여겨봤다. 그 사람들하고만 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청래 의원님, 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국회의원 잘리고, 저 수입도 그 학원도 예전에 참 잘 나가는 학원 네. 운영하셨죠. 근데 그 학원도 정치 나온다고 다 접어가지고요. 100명이 넘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학원을 다 나눠주고 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거 듣고도 놀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먹고 사시나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마포에서 한 꼴찌 학원을 창업했어요. 8명 데리고 시작했다가 10년 딱 하니까 교직원만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쯤에 학생운동권 출신 중에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7, 8때 연봉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좀 생각은 진보적인데요. 의식으로 아니고 보면 되는데 생활 습관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전통주의, 옛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이 지갑이가 하나예요. 이게 이제 저희 매형이 우정등심, 정육점 개업식 때 사은품으로 준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하나 이게 들고 다니는데 카드도 있어요. 근데 이 지갑에 그때 어렸을 때 항상 현금 500만 원씩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학생운동하고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취직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글씨처럼 다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여기다 양쪽 주머니 놓고 이렇게 오면 뿌렸습니다. 후배들을. 그래서 원없이 좀 써봤어요. 그래서 이 지갑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후배들이 붙여져 있는데 딱 10년 하고 10년만 하자. 그리고 10년 딱 되는 순간 후배들한테 그걸 다 나눠주고 혼자 호련히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국회의원하면서 돈 못 쓰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이제 못 보니까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은 공평해서 죽으랄 법은 없나 봐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 통장을 항상 썼는데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플러스 통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시작돼가지고 강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우리 당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게 예전에는 민주노총 이런 데에서 뭐 노회찬, 심상정 이런 국회의원들 초청전사를 불렀는데 요즘은 제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서 강연료도 2배로 더 주더라고요. 오늘 강연료 압박을 지금부터 넣으시나요? 근데 여기 안 받습니다. 아까 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다 그냥 희사하고 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거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제가 그 출판 기념회 갔었는데 국회의원 그 사용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이렇게 국회의원 사용하면 저기 앞으로 정치할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그 비법을 그냥 다 올려놨어요. 그 책 읽으면 누구나 이 국회의원 쉽게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네. 그렇게 다 영업비밀 공개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노하우를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노하우를 또 실천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이 제가 있는 모든 것을 공개했는데 지난번 탄핵 국면에 막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막 탄핵하라고 막 했잖아요. 그건 다 제 덕입니다. 그 책에 써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박혜자 의원 지역구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박혜자 의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했을 때 박혜자 화이팅, 못했을 때 박혜자 미워.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칭찬 문자 10개 받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욕하는 문자 있잖아요. 몇 개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의 주인들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이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1인 시위해라. 박혜자 물러가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문자리 손가 싫어요. 신경 쓰이고.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그렇게 유권자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고 활동하라. 근데 제 책이 16,000권 팔렸대요. 근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실제로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적천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지구 전체가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근데 제가요 실제로 요즘 아까 광주시장에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우주의 행성의 주기, 우주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서 탁 결론이 나면 탁 던져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맞아요. 실제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렇지 오면서 않아도 저기 그 반기문 그씨 왔을 때 네. 저기 제가 김현정 CBS 네. 그 인터뷰한 걸 그 봤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예고. 오늘도 오면서 그냥 못 나온다 낙마를 탁 네. 집어서 아주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면서 새벽에 있잖아요. 이재용은 구속된다. 그때 2달 전에 예언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구속이 됐냐? 아마 처음에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구속될 것이다. 그래서 8자로 줄이면 버티다가 감옥 간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랬어요. 다음은 우병우 차례다. 그랬더니 오늘 제 트윗을 보고 났는지 특검이 내일 소환합니다. 우병우 내일 소환해요. 그리고 보세요. 목요일쯤에 구속됩니다. 왈 저기 전 스트라다무스네요. 예. 자, 특검이 딱 출발했어요.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겼어요, 자료. 특검이 딱 받자마자 자료 검토하기 전에도 자료 검토하기 전에 제가 특검에 지시했잖아요. 특검 3명이 목표다. 김기춘, 이재용, 우병우 구속이 당신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당신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 또 그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이제 특검 연장 안 해주면 마무리 해야 되니까 우병우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병우를 마지막으로 소환할 거라는 것도 제가 또 예측했어요. 그래서 우병우는 목요일날 결정됩니다. 만약에 목요일날 제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으면 박혜자 의원의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아니 저기 장진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하여튼 지지겠습니다. 전에 저기 모 지역구 의원께서 장 지진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장은 지졌어요? 안 지졌어요?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예. 그럼 한 가지 네. 스트라다무스에게 또 네. 저희가 질문해야 되죠. 탄핵 인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용 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탄핵은 3월 9일 날 인용됩니다. 3월 9일. 그걸 이렇게 하고 박수 안 치면 어떡해요? 인용이 반대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지금 연습한 거고요. 박근혜 탄핵 인용은 3월 9일 날 됩니다. 들으셨죠? 만약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 사용법에 따르면 3월 9일에 인용 안 되면 어떻게? 아니 장을 지진 게 아니라 자, 아까 국회의원 사용법에 3월 9일 날 인용이 안 되면 네, 문자 보내시죠? 전부 문자 보내서 3월 9일 날 인용이 안 되면 추미애 대표의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잘못한 거야. 자, 3월 9일 날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저는 12월 9일 날 예언했습니다. 탄핵된 날 국회에서. 근데 탄핵되기 이틀 전에 제가 어느 팟캐스트에 가서 다 쫄았어요 그때. 박회장도 쫄았어. 200 플러스 알파, 200 마이너스 알파. 200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럴 때 그 팟캐스트 진행자도 묻더라고요. 새가 날아든다.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의원님 떨려 죽겠어요. 심장 떨려요. 막 그러더라고. 뭐가 떨려요? 그랬더니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손을 제가 모았어요. 이렇게. 우주의 기운을 잠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탁 숫자가 내려왔어요. 220표에서 230표 사이로 탄핵이 된다.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틀에 두고 보자. 그 이틀에 이제 국회 앞을 갔어요. 234표로 탄핵이 찬성이 가결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220표에서 230표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5차 범위까지 내가 계산했다. 225표를 제가 예언한 거잖아요. 230표가 34표가 나왔어요. 5차 범위가 1.8%입니다. 그건 맞은 거예요. 5차 범위 1.8. 근데 5차 범위를 1.8을 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1.8이면 18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심각하게 표준 맞추시 다 고민한 거예요. 뭐냐? 보세요. 18 숫자 기억하세요? 박 회장님도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세요. 그러면 박도사 나왔다고 그래요. 박근혜가 18년간 아버지하고 청와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나와서 18년간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18년간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18차 본회의에서 탄핵됐습니다. 국민들이 열받아서 18원 후원금 보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234표로 됐는데, 그런데 헌재를 갔잖아요. 그때 저한테 또 물어요. 헌재에서 인용이 되냐 이게. 그리고 탄핵이 진짜 되냐.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모아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다시 제가 발표했어요. 이런 전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탄핵 불참 1. 잘 따라오세요. 최경환 의원 한 명이 불참했어요. 1. 탄핵 찬성 2, 3, 4 234표 1, 2, 3, 4 반대 56표 1, 2, 3, 4, 5, 6 무효 7 나머지 숫자는 8, 9, 0 8명의 헌법재판관이 90일 이후에 탄핵을 인용한다. 12월 9일 90일 이후가 3월 9일이다. 숫자를 잘 얇잖아요. 3월 9일 3월 9일이 목요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목요일날 재판합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탄핵을 인용하고 우리 눈을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라고 헌법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3월 9일에 60일 되는 날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은 월요일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날 치릅니다. 월요일 못하죠? 그 전주 수요일 보니까 5월 3일이에요. 5월 3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야. 공휴일이야. 그때는 선거를 안 해. 하루 일주 전쯤에 수요일 가면 4월 26일. 4월 26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26일 대선한다며 4월 26일 대선 유력서를 막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진원지가 저예요, 저. 자, 근데 요즘 정계가 다시 하나 내려오기 시작했어. 뭐냐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가 임기인데 그 전에만 재판을 하고 본인이 서명을 하면 퇴임 이후에도 탄핵 인용문을 쓸 때 발표하는 것은 본인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임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4월 26일이면 대선이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3월 9일 날 목요일 날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한자를 깔아놨어요. 독선으로. 중대한 사건의 재판은 꼭 목요일에 안 할 수도 있다. 요 얘기는 뭐예요? 금요일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9일이 아니라 3월 10일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11일 토요일, 12일 일요일이에요. 13일날 고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도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3월 9일 이후를 지나서 10, 11, 12, 13 요 나흘 중에 탄핵을 인용한다. 그러면 대선은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다. 네. 대선을 5월 10일이라 그러니까 한번 4월 26일 아니면 5월 10일인데 제가 이렇게 접기를 딱 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또 발표했어요. 네. 꼭 대통령 선거를 수요일날 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하면 헌법재판소도 막 흔들흔들하고 중앙선관위도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언한 것은 3월 9일, 4월 26일. 그러나 좀 정청래의 예언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성도 있지만 국민들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좀 더 좋은 날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제가 지금 하나와 두 개를 냈잖아요. 4월 26일과 5월 10일.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만든 거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마치고 나면 뭐 어디다 돗자리 깝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청래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500명이 가입했어요. 청래당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청래이다 뜻입니다. 내가 청래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잖아요. 김연아처럼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대세가 정청래처럼 내가 정청래처럼 활동하자. 정청래처럼 진정성 있게, 정청래처럼 가열차게. 그래서 정청래처럼 활동할 사람들 다 모여라. 지금 한 달 반 만에 7,500명이 입당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안희정 팬클럽보다, 이재명 팬클럽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것을 이재명, 안희정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빼고 말씀하시네? 누구요? 문재인 캠프는 더 많아. 저보다. 네. 거기에는 승부를 깨. 거기는 5년 전부터 했잖아. 나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거기는 12,000명인가 그렇고 저는 7,500명 이렇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래당 당원들이 좀 이렇게 노천의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 언제 시집가요? 이러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복지 안 받고 막 가르쳐줘요. 청래당을 열심히 하면 내가 괜찮은 놈 하나 소개시켜줄게 막 이렇게. 네, 그래서 합동 결혼식 하려고. 저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기 정책위원 토크 끝나고 조금 가서 빨리 손금도 제가 잘 봐요. 그 물어봐주십시오. 예, 네. 고민 마음속에 있는 거 네. 살짝 가서 물어보시면 우리 딸 언제 시집 가는지 또 혹은 뭐 예, 우리 아들 언제 취업하는지 좀 아니 그냥 그래서 제가 통일교 이런 데서도 막 그냥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래서 청래당 합동 결혼식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청래당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눈이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청춘 남녀들인데 그러면 제가 결혼식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지적했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고민이 많으시니까 청래당에 입당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그 민주당 지금 경선 그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됐죠. 네. 어제는 뭐 저희 지역도 그냥 난리가 났지만 사실 성과는 못 거뒀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등록하지는 못했어요. 뭐 연결이 첫째 네. 안 돼서 민주당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그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지금 듣고 제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압니다.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아무튼 경선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로부터 관심거리가 돼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 5년 전에는요 108만 명 정도가 선거연단에 신청했고 그리고 6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문재인 대표가 53%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명 정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첫날 전화가 안 걸렸습니다. 콜센터. 근데 2012년에 콜센터 했던 업체가 이번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명 상담원이 전화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최초의 공개입니다. 3일 만에. 안 좋은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00번 전화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해션으로 막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계속 거니까 내가 거는 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거의 무방비 상태, 혼란에 빠졌고요. 그래서 당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더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공격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처럼. 컴퓨터가 계속 그 특정 번호로 네, 계속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한 데는 ACS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의 디도스 공격 같습니다. ACS란
오토 콜 시스템. 자동으로 막 그런 거예요. 1분에 몇십 번씩만. 그래서 그건 다 안전조치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늘은 한 300명 상담원들이 원활하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첫날 2월 15일 날 하루 동안 콜센터로 들어온 게 7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호수가 너무 많은 거죠. 공격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역선택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걱정됩니다. 제가 뭐 팟캐스트나 방송 이런 데는 역선택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하면 그 퍼센티지를 낮춰서 아무 일도 아니게 된 거다.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100%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원래 90%가 넘어야 되잖아요. 60%밖에 안 되고 국민의당, 바른당, 자유당 여기에 38%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 원래 이걸 설계했어야 되는데 룰미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나 다 양보할게.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하면 해볼만한 게임이다. 상대 진영이 그렇게 하니 그냥 모든 국민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당 여기서는 문재인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로 38%가 잡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퍼센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저기 선거인단 자격을 다 획득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가셔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선택의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해보나 마나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거인단 신청하시겠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계층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한겨레 신문에는 문재인 61.5, 안희정 17.3, 중앙일보는 문재인 69, 안희정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문재인을 찍으러 들어오겠어요? 안희정을 찍으러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반문재인 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룰을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잘 열면 여기 문자 보낼 수 있는 통화할 수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1811 2000번 지금 전화해 해가지고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망해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흙탕물을 튀길 수 있는 퍼센티지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청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 제가 직설적으로 좀 짚으면 정청래 의원은 소위 문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고 홀로예요. 그리고 소주는 진로. 친노여서가 아니라 친노하고 달리 문바는 문재인 국회의원 들어와서 그 이후로부터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바가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정바입니다.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자세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한테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표 있는 사람한테 딱 인사하고 근데 표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인사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는 저한테 아주 공손해요. 아니 보기만 하면 어우 정치군인가 이러면서 저한테 막 엄청 공손하게 하고 줄 서고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근데 사모님까지 나한테 아주 극진하게 잘 90도로 인사하고. 예. 그래서 아마 박혜자 의원님한테도 문재인 대표 이렇게 걸어오면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먼저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해요. 그분이 이렇게 오거든요. 아이고 박혜자 의원님, 아이고 그 눈을 꼼뻑꼼뻑 이렇게 해요. 그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문 후보의 가장 경쟁이 지금 밖에서나 안에서나 아닌가요?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 안에서도 안, 밖에서도 안. 그렇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실적으로는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는 저죠, 정청래. 근데 제가 이제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안심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경쟁자는 본인입니다. 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뜩이나 조중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앉으면 앉았다가 뭐라 그러고 서면 섰다가 뭐라 그러고 웃으면 웃는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웃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뭘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해놨냐면 대통령 다 됐다고 오만하다. 이거를 지금 다 써놓고 아무런 거 아닌지 아무나 막 들어 이거 지금 대통령 다 됐다고 지금 오만하다 문재인. 오만하다 문재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해야 될 지점은 본인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주변 관리를 또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화면에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웃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어디 언론에 보니까 뭐 다 된 것처럼 저렇게 웃는 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럼 심각하게 좀 표정을 좀 잡고 다니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종편에서 이제 저 씹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 씹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희정 띄우는 걸로 또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남 또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깜이야? 대통령 깜도 아니야? 계속 이거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해도 대통령 돼도 잘 못할 사람. 대통령 하면 잘할까?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구도로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 밖에서는 가장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본선만 통과하면 되네? 경선만 통과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또 하면 문재인 측근 오만에 빠져 광주에서 폭탄 발언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측근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짐작하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희정, 이재명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지지율이 0%로 갑니다. 조사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이재명,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다 오지는 않는데 제가 그냥 툭 쳐서 러프하게 봤을 때 안희정 지사 20% 지지율의 10%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쳐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실제로는 정의당 쪽이 많이 지지하는 걸로 절반은 정의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 툭툭 치고 그리고 또 중간 경선 과정에 삐졌던 사람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지지율 합친 것이 문 대표 쪽으로 만약에 경선이 된다면 그렇게 옮겨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 12, 3%의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경선이 만약에 문재인 대표로 이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지지율은 40에서 45 이렇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저기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 황교안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이것도 뭐 관심사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은 발걸음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금은 이거거든요. 황교안의 지지율은 최백호 씨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얘기했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3월엔
탄핵하지 말아요. 탄핵되면 마음이 서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은 박근혜 골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 씨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그냥 지지율은 폭락입니다. 근데 저기 그 아까 뭐 뉴스 쇼에서 대답하신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다. 아니 저는 15%의 뭐 왜냐면, 법칙을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던 지금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적에게 왜 나의 정보를 미리 알려줘요? 교란 작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간다 그러고, 어디 가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고, 어디 가서 나간다고 꼭 망할 거라 그러고, 나 어디 가서는 나가면 잘 될 거라 그러고, 그것은 전법이에요, 하나의 전법. 전략이셨고. 그럼요. 네. 왜냐면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 정치적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교란 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 정치적인 비중이 너무 높아서 네. 어떻게 저기 물에 들어가면 믿어드려요. 뛰지를 못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근데 황교안 씨가 출마하는 순간 왜 지지율이 폭락하냐면요. 그러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코미디가 돼요. 그럼 유일호 씨는 어제 제가 판도라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렇게 되거든요. 겸겸겸 쓰리김이 돼요. 웃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예측해 보면요. 특검에서 수사 발표를 합니다. 특검이 연장되든 안 되든 어쨌든 중간 수사 발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박근혜 최순실의 낱낱한 민낯이 공개되거든요. 사람은 어디에 더 열받냐면요. 박혜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사귀어요. 이렇게 사귄데 이건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둘이 어디 갔대. 둘이 밥을 먹었대. 어느 식당이래. 그리고 설렁탕을 먹었대.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육하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걸 가지고 열받아요. 어떤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재벌이 100억을 주었다. 이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쇼핑백, 그리고 또 롯데 쇼핑백으로 줬다라든가, 트렁크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줬다라든가, 그러면서 두리번거렸다라든가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 발표를 앞에 할 때는 박근혜, 최순실, 뭐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범죄 구체적인 현장, 구체적인 팩트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탄핵 촛불을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12월 9일쯤인 것처럼 특검 수사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것을 황교안 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걱정하면은 또 다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광주 좀 민심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주는 이렇습니다. 광주는 일단 그거 보고 뭐냐고 그러면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골든 크로스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크로스가 지났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은요 총선하고 또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 사령관끼리 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은 국가의 대사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 뉴스 보면서요 괜히 막 짜증나요 이거. 나 잘못 봤나 뭐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왔고요. 그래서 대선은 말 그대로 대선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연 확장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자, 문재인 대표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 안철수 대표는 외연 확장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종편들에서.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요. 정권 교체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안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을수록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비호감도는 높았어요. 쭉 내려가서 48%가 됐습니다.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비호감도가요 65%로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당선 가능성과 견주어봐서 실제로 실효성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면 아직 안 되겠네, 깜도 안 돼 이러면서 비호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65%가 비호감도예요. 제일 높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광주 전남에서도 이제 깜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연확정이 제일 없는 사람이 그분인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이야기를 방향을 좀 돌려보죠. 요즘 안희정의 대연정 발언 이후로 네. 연정이니 협치니 이런 말이 대유행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연, 문재인 대표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 사실 하셨어요. 호남과 연정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연정은 연애하는 정, 연애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연정은 연립정부의 줄임말입니다. 자, 연립정부, 연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연정이 있습니다. 작게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뜻이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으로는 국민의당, 정의당, 그래서 야권연정, 이것을 소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고 정권을 잡고,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게는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추천하시오. 자, 정의당에게는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추천하시오. 그래서 장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연립정부인데요. 근데 이 연립정부는 사실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소연정인데, 대연정은 새누리당하고 손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어요. 새누리당에게 국정원장 주고 국무총리 주고 법무부 장관 주라고 든 게 아니에요. 그놈들을 좀 혼내주라 이거였잖아요. 척결하자 이런 거잖아요. 촛불 민심과는 정반대.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촛불 민심의 대신이고 배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차를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총선이 됐어요. 여보, 저 옆집 순이 엄마하고 흥규산성 가서 굴국밥 한번 좀 먹고 오면 안 될까? 저쪽 집도 표가 많은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 꼭 그래야 되겠어? 아, 나 좀 싫은데. 저 여자 좀 이쁜데. 아, 그래도 표가 좀 아쉽잖아. 좀 가서 좀 마음도 달래고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데이트 좀 하다 올게. 싫어도 뭐 그렇게 당신 앞날도 있는데 또 표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게 소연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연정은 뭐냐면, 여보, 그동안 나 좀 결혼해서 많이 고생도 했고 애들도 잘 키웠고 근데 내가 좀 더 출세에 더 해야 되겠어. 당신 좀 이해해줘. 나 저 여자랑 살러 갈래. 이게 대연정입니다.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갓집에서 일단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 됐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다 이루어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지사 하는 게 나 혼자 똑똑해서 된 게 아닙니다. 멀리 백범 김구부터 안중근, 유관순 열당부터 시작해서 백범 김구, 예? 장준하, 박종철, 이한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핏값으로 쌓아 올린 게 민주당이고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4일간 단식을 걸고 지방자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부역 세력하고 손잡고 거기 장관 나눠주고 국정원장 줘가지고 우리 편 막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님하고 좀 몇 시간 데이트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모님하고 내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세간살이 다 나누고 살림 합쳐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안
그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습니다. 예. 집안 체육대회 때 도움이 안 돼. 그렇잖아요? 무조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할 것이 있고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대연정은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희정 지사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건 친한 거고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연일 대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아니 박혜정 의원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회를 뽑아줬어요. 그러면 뭐 광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으로 그냥 입당해버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플로리서 좀 정청래 의원한테 좀 검증하실 거 없습니까? 검증 좀 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김영호 회장님.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진보적이라고 내적으로는 진보적이라고 하셨고 내면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와일드하게 보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일드요? 네. 축구장에서요. 공을 찹니다. 조기 축구에도 여러분 공 차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차다 보면요, 자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팍 손짓하다가 상대방 눈 찌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골키퍼나 뒤에 수비수를 하면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저는 어차피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태클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태클에 쓰러져서 공천도 못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최전방 공격수의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그냥 뒤에 빠져 있고 쓱 있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남매인데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야, 대보를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다. 근데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에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중간에 있어 보려고 해요. 그럼 뭐 하다가 얼마나 정경들 7명이 다 뒤로 빠지고 내가 맨 앞에 있어요. 난 등 보이고 도망가기 싫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에 있기도 하고 또 승질이 급해서 또 앞으로 먼저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감옥도 가고 제가 무한 일로기를 들었어요. 만기 취소했는데 2년간. 근데 감옥에 있어도 가만히 못 있어요. 2년간 옥중 투쟁 위원장도 했어요. 제가. 누가 하라고 뭐 시킨 것도 없어요. 아니 한데 열이 받아요. 소년수들 있잖아요. 전화 옛날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막 때리면 700원 나온대요. 800원 나오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감옥사 돼요. 6개월, 10개월, 1년. 그 애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고아애들, 뭐 이런 애들.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교도관이 귀싸대기 때리고 막 그래요. 함부로 하고 부모 없다고. 그럼 그 교도관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방 안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식기류 있잖아. 천천 막 긁으면서 막 소란 피우면서 싸워요. 그럼 막 묶어요. 몸을. 그리고 끌려가요. 징벌방으로. 그래서 막 징계 먹어요. 난 교도소에서 징계 먹었어요. 그럼 막 싸워야 돼요. 막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상해요. 그러나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러면 보고 있어야 되냐. 신사적으로. 교도관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부끄러움을 진짜 많이 타는데 정치하면서 바뀌었어요. 노력해서. 그리고 제가 사상과 의식, 이념으로는 진보라고 했는데
생활 습관, 관습 이런 것은 전통주의에 가깝죠. 뭐 보수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신남의 막내처럼. 예, 그래서 뭘 잘 못 버리고 못 바꿔요. 그래서 이 지갑도 평생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안 놓치고 갖고 다녀요. 그리고 20년 전에 결혼할 때 샀던 옷 양복을 제가 못 버리게 해요. 그냥 갖고 있어요. 왜냐면 못 버리겠어.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밥 있잖아요. 청국장, 뭐 김치찌개 이런 것만 먹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주곰탕 먹고 왔어요. 다른 거 못 먹겠어요, 잘. 그래서 국회의원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의원들하고 무슨 회식하면 왜 그렇게 밀실 일식집을 잘 가는지. 저는 가면요 나와가지고 의원회가 있어서 다시 컵라면 끓여 먹어요. 안 받아요, 잘. 불편하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는 걸 잘 몰라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의정생활 중에 마포에 지역구시잖아요. 마포를 2번 가서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요. 제가 그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길거리에 있는 이제 평범한 선술집 같은 이제 그런 그 고깃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삼겹살도 구워주고 이제 뭐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놀랬던 거는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요. 그 집 딸이 지금 뭐 몇 살이고 뭘 하는지 또 그 집 아들은 어디를 다니는지 다 꿰고 있어요. 근데 그 집만이 아니었어요. 이동할 때마다 그 집 식구들 가족 내역을 전부 다 꿰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정말 정치 떨어지고 지금 1년 가까이 박 노는데 회장님은 몇 년 안 돼서 그런데 한 10년, 14년, 15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저만 뭐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저 자신도 이렇게 요즘 차없이 걸어다니면서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사이에도 커피숍이 8군데다 라고 하는 거 보게 되고요. 또 그 커피숍에 오늘은 몇 잔쯤 팔렸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 집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걸어다니고 동네 기웃기웃 하다 보면 배워지는 게 그 또 다른 배움이 그 박 회장님, 제가 네. 유세하는 거 예. 그 이제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대선 때도 그렇고 제가 유세하는 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세 시범을 보여. 지난번 총선 때 손혜원 의원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근데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인터넷 매체에 와서 제가 유세하는 걸 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마포구청 쪽으로 상암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반대편을 보면서 제가 하는 유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밤 파시고 옥수수 파시는 그 사장님, 사모님하고 오늘도 안 싸웠어요? 아이고 그 앞에 뻥튀기 사장님, 할아버님 잘 건강하시길 잘 바라고 그 야쿠르트 승여사님 저하고 나이 동갑이죠. 65년 벤띠 오늘 많이 팔았습니까? 그 옆에 그 떡볶이 아저씨 있잖아요. 떡볶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놀부 보쌈 그 서강동 사시는데 이사 다시 안 갈 거죠?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란빵 김영임 사장님 서강동 재건축 해가지고 망원동 이사 왔는데 사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순대 1번지 그거 제가 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오리지널 순대인데 조금 있으면 내년 후쯤 되면 수요 미식이 나와가지고 아마 줄 서서 장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줄 서고 있어요. 5병짜리인데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요. 넘어가다가 저기와 숯불갈비 사장님 지금 35년째 그곳에서 있죠? 그리고 거기 34년 된 그 있잖아요. 전영희 여사 그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남도가던 오윤기 사장님 아들 골프 잘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 PGA 간다는데 이번에 좀 미끄러져가지고 아이고 안 됐어요. 다리 건너서 마음 우체국 지나서 그 비온지 숲속 약국님 지난번에 강원도 시장 때 내가 연설하는데 목이 탄다고 비타오백 한 박스 갖다 준 거 그때 진짜 제가 잘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없습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데 그거는 참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14년 동안 추석날 구정 때
두 번은 설날하고 명절 때는 항상 돌아요. 그 대로 중심 상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다녀봤으면 수십 번 다녀봤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억이 못하는데 그 장소 앞에 딱 가면 사장님이 누구다. 아, 튼튼 약국은 유나 약사고 거기는 아직 노처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 국정교과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민주당 찍겠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 그때 얘기했던 장면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원시장 가더라도 저는 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옆에 베개집이 있거든요. 사장님 나 베개 그때 보라색 베개 샀는데 지금 많이 무게져서 사모데 또 사야 되겠어?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뚱이 할머님 지금 보니까 언제 83 뗐어요? 네 뗐어요? 가족이 17표 있다고 그랬죠? 아직도 변화 못 걷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우 축산 사모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회식하면서 몇 번 했는데 그때 쌍꺼풀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 사장님 있잖아. 쌍꺼풀 수술 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자꾸 밤에 밀어내가지고 쌍꺼풀 수술했대요. 이제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이제 오순도순 잘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케집은 줄 서 있어요 또. 고로케집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방송 한번 타더니 고로케집 아주 그냥 부자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옷도 우리 비서 여기 와 있는데요. 망원시장에 가서 반스도 사고 양말도 사고 난닝구도 사고 그리고 거대 입고 다니는 것도 사고 요즘은 제 사무실 옆에 네파에 가가지고 지나가서 그냥 네파도 하나 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밥도 먹고 양말도 사고 속옷도 사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돌면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군밤도 까는 거 좀 사고 5,000원치 사고 참기름 필요 없어도 그냥 한 2병 사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옷도 사실 집에 있는데 그냥 또 가서 몇 벌 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고 그러면 그냥 이웃 사촌처럼 박 회장님도 잘 하시겠죠. 제가 걱정이 많네요. 예, 오늘 우리 정책위원 검증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예.